자, 이제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앤이 그 전에 임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주택. 그래서 뭐 본인이 하는 거 아니면은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문제점이 일어날 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편에서는 그 에피소드에서는 실수한 얘기만 했잖아.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올 때 아주 랜로드하고 아주 안 좋게 하고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이제 리스 컨트랙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리뉴를 안 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리뉴를 안 하려고 그러면 뭐 60일 전에 연락을 해줬어야 아, 그거. 이렇게 나온 거야. 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무튼지 디파짓을 2달권가 냈는데 거의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이 또 바보가 씩씩거리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좌우가 네. 피곤한 것이 여느 한국 분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자라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럴 때는 컨트랙을 드려야 되잖아. 여기 이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워. 어렵지, 그지. 컨트랙을 들이밀면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워서 이 컨트랙을 처음에 굉장히 유심히 보고 한번 그렇게 실수하고 나서는 정말로 캘린더에 마크를 해서 이때는 연락을 해야 된다 해놓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한 30일 전에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지. 이렇게 두 달은 해갖고 생각도 안 우리 이사 갈래? 이랬더니 그래서 랜드로드하고 싸우는 일이 되게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분쟁이 같아. 많죠. 자, 조앤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연대보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도 연대보증이 있는지 우리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넣을 때 내가 크레딧이 망가졌어 for some reason. 그런데 난 이 집을 렌트를 하려면 누군가 나를 코사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렌트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 집을 하든 뭐 어파트먼을 하든. 근데 어파트먼은 개인 주택보다는 조금 크레딧 점수도 좀 낮아도 되고 조건이 좀 덜 까다로워 어파트먼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부동산이 껴서 하는 매니지먼트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요구를 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크레딧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제 크레딧 빌드업이 안 된 젊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 많지.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엄마 아빠의 크레딧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연대보증 한국말로 연대보증이고 영어로 코사이너가 필요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코사이너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야겠지. 그래서 이 코사이너가 예를 들어서 아빠인데 자기 집이 있어. 그럼 모기지 페이먼트 있게 내겠죠. 그럼 그 집도 내고 이 렌트비도 낼 정도의 인컴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렌트비를 못 내면 그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코사이너의 모든 신용 조회와 백그라운드 체크와 그다음에 인컴 베리피케이션을 한다. 그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크레딧이 직접 사는 사람 크레딧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크레딧 빌드업이 안 된 젊은 친구는 이해를 하죠. 이 친구가 아직 사회생활을 안 했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 사는 사람이 뱅크럽을 했다든지 아주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배드 크레딧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를 할 때는 이 랜로드와 또 매니지먼트 하는 우리와의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처음에 렌트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저를 컨택을 하면 저랑 가서 집을 이렇게 딱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렌트할 텐데 이 집을 크레딧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650점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세입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내면 그래도 억셉 하시겠습니까? 이런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이너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만약에 주인분이 사는 사람도 크레딧이 좋은 사람만 해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부모님은 좋아도 자식이 망난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죠? 그리고 무슨 something 다른 거에서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사는 거를 용납 못하는 그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이너는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연대 보증이라고 말하면 한국은 무서워. 그럼. 여기도 보증 그래. 보증 서서 집안 망한 집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는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 보증을 또 보험을.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보증 보험이 따로 있는데 언니 지금 표정 보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미국에도 있나요? 했더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 깜짝 놀라고 있잖아. 있을 수 있지. 보증도? 슈어리 반드, 그렇죠. 아. 슈어리 반드 같은 게 그런 거지. 그렇지만 그거를 다 해주나? 쇼리반드가?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슈어리 반드가 있고 또 그게 뭐야? 아,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 반드 같은 거지 말하자면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면 그 반드 회사에서 돈을 주고 이 반드 회사가 이 사람을 쫓아가는 거지 돈 내놓으라고. 일정 보험료를 내는 거지.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을 쫓아다녀? 그렇지. 쫓아가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증 보험은 아마 그냥 보험료로 그게 처리가 되고 그 사람의 크레딧이나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어. 쫓아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네, 쇼리반드가 그 역할을 하겠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어느 그 역할을 정도는.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코사인도 그게 해줄 수가 있어? 코사인은 안 해. 그럼 어느 걸 보증 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다거나 컨트랙을 했다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반드가 또 필요한 거 은퇴연금을 하잖아.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은 돈을 그 반드를 사야 돼요. 임플로이어가. 임플로이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401k 예를 들어 10만이 있으면 10만에 대한 10% 정도의 보험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임플로이어가 임플로이 돈을 빼고서 안 넣어줄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걸 해서 반드를 그렇지.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반드가 있고 그 퍼포먼스는 이거는 뭘 필요한 말하는 거니. 거야?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이제 컨트랙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을 뭐 집을 지어주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반드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이 돈 쪽으로 가면 그쪽 반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계약 사항에 대한 거네, 그죠? 그렇지. 계약 사항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대 보증이라고 말하면 보증 그게 한국으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막 엄청 대단한 거로 생각되는 거고 사실 집을 렌트하는데 코사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 거네. 그렇지. 이런. 그 코사인은 완전히.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코사인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렌트비를 세입자가 못 내면 그 코사이너가 대신 내는데 한 달만 내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 다. 계약 기간 내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한 달에 3,000불이라고 하면 1년 내도록 내야 되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 보험인 거죠. 책임인 거죠. 왜냐하면 코사인을 해준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걸 다 갚아줘야 되는 책임지겠다는 상황이 거죠.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지만 그렇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 때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도 있어요. 알지. 근데 부탁 받는 사람은 절박과 사기 사이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근데 그 절박한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형편이 안 그럼. 좋아지면. 그 말이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을 시키지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지. 시키냐고. 그렇지. 그 2007년 8년 그때는 모기지 브로커들이 그렇게 하라고 레커멘드를 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 조인트로 하라고? 그때야 딱. 그랬었어. 그래서 다 그 모기지 브로커들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다 프랙티스가 문제가 된 거고. 나한테 하신 분 감옥 갔어. 이게 연대보증 그 코사인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고 또 렌트를 놓을 때 랜드로드 집주인이 코사인은 아예 허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룸메이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나는 이 세입자하고 룸메이트하고의 관계를 사실 이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한꺼번에 3,000불을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너랑 나랑 반반씩 또는 3명이서 1,000불 이렇게 해서 룸메이트로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 경우. 아 어플라이 할 때부터 룸메이트를 데리고 온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집을 애드버타이징을 하면
뭘 좀 아는 친구들은 먼저 조앤 네가 리스팅 에이전트냐 내가 이 집을 어플라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룸메이트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원 패밀리만 받는다. 우리는 룸메이트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룸메이트를 얼라우 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3명을 다 세입자로 넣을 것인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주인이 오케이 하시면 룸메이트를 넣는데 룸메이트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3명이 살다가 싸웠어. 한 명이 나가버렸어. 엄청 잘 싸워. 잘 싸울 수밖에 없어. 가족도 싸우는데. 그러니까 3명이 싸웠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셋이서 1,000불씩 내자고 했던 게 1,500불이 1,500불씩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2명이서 했는데 한 명이 나가버렸어. 그럼 얘는 완전히 독박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리스 계약서를 만드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메인 테넌트를 정해요. 그래서 한 명이 책임지게 하고 제일 크레딧도 좋고 제일 인컴이 높은 그 친구들 중에서 그 사람이 메인 테넌트로 컨트랙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레지던트로만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해요. 그게. 내 퀘스천은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1,000불 내다가 3,000불 내니까 얘가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해졌어.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크레딧이 박살 나는 거지. 아니 크레딧 박살나는 걸 감수하고라도 일단 3,000불이 없으니까 그냥 야밤 도주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밤 도주는 가장 최악의 경우고 가능하면 조연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밤에 도망을 가? 아니 이게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굉장히 렌트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방 하나짜리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냐면 거실에 이게 커튼을 놨어. 나 이거 네. 실제로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방 하나 쓰는 애가 주인이야. 그리고 맞다. 거실을 새 들어서 양쪽에 침대를 하나씩 놓고 사는 거야. 거실에. 그래서 총 3명이 사는 건데 그런 경우는 방을 빌린 애가 자기가 그냥 썸리스를 놨다고 생각을 그렇지. 되거든 생각이. 근데 만약에 그걸 주인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리스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항목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게 리스 계약서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썸리스를 구석구석. 절대 놓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 조지아에서 스탠다드 폼, GAR 폼, 조지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에서 만든 폼에는 서블리스가 금지되어 있어요. 와,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리스 바이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첫째부터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프린티드는 서블리스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어멘먼을 스페셜 스티퓰레이션이나 어멘먼이 오버라이드를 하기 때문에 스페셜 스티퓰레이션에 오너가 서블리스를 얼라우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렇지. 네. 대학교 근처나 아니면 특별히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썸리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허용을 해야 되겠네. 그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바이올레이션 하는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던가. 묵인해 주거나 그렇지, 그렇지.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죠. 어. 나의 야밤 도주. 아니 야반도주 해봤어?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아. 누가 렌트를 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 저기 집 비웠어라고 이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지도 않고 가보니까 도망갔더래. 네. 나는 야반도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됐대?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그 오피스 빌딩을 렌트를 줬는데 렌트비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렌트비가 밀리니까 계속 내라고 하다가 결국은 코트에다가 얘네를 내쫓겠다라고 에벡션. 보낼 수밖에 없잖아. 보내고 콜트데이에 이제 갔어. 얘네들은 이미
야반도주 한 거야. 그러니까 코트데이에 가서 내가 이제 판사 앞에 서서 저쪽이 안 나왔지. 얘는 야반도주 했으니까 안 나왔지. 그럼 그냥 내가 이겨. 아무것도 없어. 이겨. 끝이야. 그러니까 그거로 끝이야. 왜냐면 그때부터는 스몰 클레임 코트로 가서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느니 그냥 빨리 청소하고 고쳐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낫지 그거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것보다 근데 나는 청소비만 700불이 들었어. 얼마나 난리를 쳐놓고 나갔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그냥 렌트를 놓는 거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집을 렌트를 줬어. 나는 모르고 있었어. 어느 날 내가 이제 조앤처럼 한 번 돌아본다 그랬잖아. 갔는데 열 몇 명이 살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는 violation, breach of the contract이고요. 예. 그럼 인원 제한을 할 수 있어 내가?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인원- 다 우리 식구야. 그렇진 않죠.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리스 계약서에 거기에 살 사람 이름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5명이면 5명 이름 다 쓰고 5 members of a family라고 쓰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렌트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집을 다 봐서 너무 좋아. 어플리케이션을 넣겠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왔어. 7명이야. 식구가. 아 정직하게 7명이라고? 왜냐면 거기에 누구 살지 다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하고 애가 5명이야. 그럼 집은 1800 스퀘어 핏이야. 살 수 있을까요? 잘하면. 어떻게 스쿼시 하면 벙커베드. 잘하면. 아니 근데 이게 여기 기준에서는 작은데 사실 한국만 해도 작잖아. 벙커베드 두 개에다가. 그 작은 집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뭐 7명이라 그러면은 뭐 저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카운티에 가면은 카운티 웹사이트에 스퀘어 풋당 몇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오버가 되면 디나이를 할 수가 있어요. Too much people, too many people 많기는 이렇게. 많아. 그 레귤레이션에 의해서는 우리가 디클라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니네 애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discrimination, 글쎄. family status에 대한 discrimination, fair housing이에요. 이거 federal law예요. 여기는 만약에 내가 뭐 그 아이가 없는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할 수 없어요. 그거는 family. 동물은 되잖아. 맞아. 동물은 돼요. 펫은? 네, 그럼. 펫은 돼요. 네. 막 한국은 fair housing law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내가 뭐 그 아이가 없는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할 수 없어요. 그거는 family. 동물은 되잖아. 맞아. 동물은 돼요. 펫은? 네, 그럼. 펫은 돼요. 네. 펫도 이제 뭐 정할 수도 있어요. 도그만 된다? 캣만 된다? 이게 처음에 렌트 내놓았을 때 손님하고 의논을 하죠. 펫을 얼라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 펫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드리는 말씀은 미국에서 펫이 없는 사람 비율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진짜로? 네. 저희가 렌트를 하면 6대 4 정도 돼요. 있는 사람이. 있는 있구나. 사람이 6이에요. 그러니까 60% 찬스를 못 찾으시는 거라고. 40%의 찬스만을 가지고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조그만 개 한 마리 정도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펫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펫 이그지빗을 계약서에 같이 넣고 거기에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걔가 한 마리라고 그랬는데 3마리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펫의 디스크립션까지 다 쓰게 돼 있어. 어떤 종이고 무슨 색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걸 다 쓰게 돼 있고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새면 새 이걸 다 쓰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만 얼라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펫을 얼라우를 하면 이제 펫 피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원타임 피로 뭐 300불을 받든지 500불을 받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이제 그러면 그 돈만 내면은 이 개가 이 집을 망가뜨려도 되냐?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 그러니까 그 펫 이그집잇에 이 돈은 그냥 한번 내는 돈이고 이 집을 잘 메인테인하고 세임 컨디션으로 리턴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거에 사인하는 거죠. 난 저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내가 이제 그래 할 수 없이 뭐 60%의 사람이 펫을 키운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찬스, 렌트를 놓을 더 좋은 찬스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그 반면에 고양이나 개 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고양이나 개가 한번 살고 간 집은 알러지 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 그 카펫 그냥 속까지 그 개털, 고양이 털이 박혀서. 그러니까 또 다른 퍼센트의 클라이언트는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마루로 갈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펫 문제는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사 집을 볼 땐 몰랐어. 근데 갔는데 개미 지옥에 바퀴벌레 지옥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주인 해줘야죠. 그럴 때는. 주인이 아니라 아파트였어. 그것도 아파트인데 주인이 아파트 주인이 해줘야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아파트 같이 밀집돼 있고 이렇게 싱글홈이 아닌 다음에 싱글홈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타운홈. 바퀴벌레 쥐 이 문제는 내 유닛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전체지. 전체가 다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일반 우리 이제 싱글홈 같은 거 할 때는 그 패스트 컨트롤 쥐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하게 돼 있어요. 집주인이. 네, 집주인이 쥐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집주인이 그거를 하게 돼 있고 그것 말고 이제 다른 그 개미나 이런 벌레, 인섹트 이거는 세입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세입자가 더럽게 살아서 없던 게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 그것도 인터넷.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니고셔블이긴 한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 왜냐하면 집주인은 털마잇을 해야 돼. 털마잇을. 그러니까 집주인은 털마잇을 하고 세입자는 패스 컨트롤 니네가 해라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사를 갓 들어왔는데 뭐 개미가 있다, 바퀴가 있다, 빈대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없던 바퀴벌레가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이삿짐에서. 배추 박스도 따라 들어와. 빈대도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세입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디시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디시전을 그렇겠다.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아비어스한 거. 아비어스한 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패스 컨트롤 컴퍼니에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입자한테 바톤을 넘기는 건데 이제 그런 디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것도 이제 어그리를 해야 되고 서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서로 윈윈하자고 이제 말을 예쁘게 잘해야 되니까. 조지아도 반지하가 많아. 내가 조지아에 오고 나서 놀란 게 반지하가 많아서 반지하가 어떠냐면 들어갈 때는 지하였는데 지하에 들어가고 보면은 1층이야. 1층이야. 그런 집을 통째로 그 베이스먼을 세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데 이쪽이 거실이 탁 트여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 습해. 맞아요. 그래서 제습기 틀어놔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벽이 대부분은 그걸 루텐월이라 그러나 이 땅에 붙어 있는 드라이월. 그러면 여기에 막 곰팡이 쫙 나고 여름에 지하실은 아무리 크리스피한 컨디션이라고 느껴도 내가 갔는데 뭐 여기는 하나도 냄새도 안 나고 습하고 댐프한 게 하나도 안 느껴져도 무조건 제습기는 항상 틀어야 돼요. 지하실은. 그걸 이제 제가 집을 판다 그래서 가면 지하실은 안 꾸며졌고요. 그냥 스토리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이 지하실이야. 왜냐하면 지하실에 가면 본인은 모르는데 이렇게 기둥에 이미 몰드가 그래서 제습기 쓰세요 하면 안 쓴다 그러면 백발백중 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신경을 안 쓴 거구나. 네, 그러니까 몰라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전문가들이 와서 근데 이 몰드가 있는 채로 집을 팔 수는 없거든. 또 이 몰드가 있는 채로 렌트를 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이거 세입자들이 제일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몰드 마일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곰팡이 좀 쓸어도 이렇게 딱딱 닦아내고 아니 한국도 반지하가 많아서 그 벽지 속으로 막 그 곰팡이 해. 맞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곰팡이 가지고 그래 우리 닦아서 살았는데 옛날에 그러는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폐암을 유발하는 아주 그럼. 큰 해저드로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당 안 해.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 문제가. 예. 그래서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을 팔건 렌트를 하건 이제 저는 이게 그냥 닦으세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다 싶으면 이제 물론 제습기도 틀어야 되지만 일단 몰드 인스펙션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정확한 정보거든.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러면 그 몰드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몰드가 있다고 나오면 그걸 이제 몰드 트리트먼을 하시고 그걸 갖고 있으면 집을 팔 때 아무리 몰드가 나왔다고 해도 프루프가 돼. 그렇죠. 우리가 이게 있어서 뭔가 다 지웠고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은 너무나 깨끗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디스클로저를 안 했어. 나중에 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세입자가 반지하에 사는데 그 제습기가 세입자가 사야 돼, 주인이 사야 돼. 주인이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잠깐 쉬고 갈게요. 뭐냐면 야반도주한 거 어쩔 수 없어. 다. 근데 이제 내가 6개월 살았는데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세큐리티 디파짓 우리가 뭐 한 달 반이든 두 달이든 낸 거는 무조건 손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그래서 지금 또 한 번의 리스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게 리스 계약 안에 아니 근데 내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 리스 계약에 만약에 early termination이 안 되면 사실은 나머지 기간 돈을 다 내고 가야죠. 아 그거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세큐리티 디파짓만 포기하는 게 그렇지. 아니고. 아니 돈을 다 내고 집 컨디션이 들어올 때랑 같으면 디파짓은 돌려받지. 그게 맞는 대신에 거지. 남은 6개월은 내고. 이 돈을 안 내면 디파짓을 안 돌려줘도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고 갔어. 한 달 뒤에 와서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 그 집에. 더블 렌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럼 그 집을 비워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입자들한테 항상 아,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너 이 집 금방 렌트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조하고 집 잘 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디파짓만 forfeiting 그러니까 안 돌려주는 걸로 해서 주인한테 내가 잘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주인도 사실 윈윈이에요. 디파짓 안 돌려주고 한 달 킵하시고 베이컨시 없이 나가고 바로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됐냐면 내가 1년을 살았어. 근데 렌트비를 좀 올려받고 싶어. 요즘 렌트가 올라서. 그럼 2,000불 받는데 이제 2,200불로 올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90일 전에 세입자한테 이제 렌트비를 올리겠다. 내년에 다시 리뉴하는 텀에 200불을 더 올려서 2,200불로 하겠다라고 노티스를 주고 그러면 세입자는 그걸 이제 듣고 그로부터 60일 전에 결정을 해서 통보가 오면 이제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90일 전을 놓쳤어. 그러면 올릴 수 없어요. 올릴 수 없고 그리고 세입자가 만약에 60일 안에 통보를 안 하면 나 리뉴하고 싶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돼요.